13살 민준이는 키가 작고 말은 없고 늘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죠. 어른들 눈에는 그저 컴퓨터 게임만 하는 요즘 아이들 중 하나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작고 조용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구해내는 영웅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말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이는 몇 년 전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직장맘인 엄마를 따라 회사에 간 민주는 늘 그랬듯이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를 그저 눈치 없는 존재로만 여겼죠. 애를 왜 직장에 데려와서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민주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해커들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 엄청난 돈을 훔쳐가려 했던 것이죠. 20년, 30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들이 모두 나서서 막아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분 안에 막지 못하면 모든 돈이 사라집니다. 긴급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어른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3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 작은 소년이 어떻게 수십 명의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한 번의 클릭 이후 민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던 민준이 같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하루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대기업 네오텍의 27층 보안팀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오후 3시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모니터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해킹당하고 있어. 보안팀장인 박 차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20년 넘게 보안 업무를 해온 그도 이런 대규모 공격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회사 계좌가 뚫렸습니다. 100만 달러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신입사원 최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해커들의 계좌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5분 안에 막지 못하면 모든 자금이 사라집니다. 시스템 분석가인 이 과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를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죠.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그녀조차 이런 상황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커의 공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공격하는 것 같은 패턴이었죠. 방화벽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백업 시스템마저 침투당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해킹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보안 전문가인 정 대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복잡한 암호화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며 공격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보안 팀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해커들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져 갔습니다. 대표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박 차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곧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해커들이 보낸 도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구석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작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13살 소년 민준이었죠. 그는 워킹맘인 김 과장의 아들로 여름 방학이라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의 두꺼운 안경을 쓴 민준은 평소 사무실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애를 데려왔네.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민준은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곤 했죠. 엄마인 김 과장 역시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해. 김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당부했지만 민준은 이미 주변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 지내던 그였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긴급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민준은 자신의 작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패닉 상태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차분하게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서 보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쌓아온 지식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죠. 저기,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지만 소란스러운 사무실에서 그의 작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직원 한 명이 그의 말을 들었죠. 뭐라고? 애가 뭘 안다고? 그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13살 꼬마가 무슨 해킹 방어를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민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른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 장난치지 말고 저쪽 구석에 가서 게임이나 해.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말투가 쏟아졌지만 민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스며들어 있었죠. 어린 나이지만 그는 이미 이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김 과장은 점점 더 미안해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민준은 오히려 더욱 집중하며 자신의 노트북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번에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사무실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 무시무시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3분 59초, 3분 58초.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사무실 전체의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신입사원 최 대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죠. 지금까지 시도해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인 박 차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지막 수단을 시도해봤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접근 거부됨이라는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실력도 이런 첨단 해킹 앞에서는 무력했죠. 3분.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스템 분석가 이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미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해커들의 계좌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자랑하던 직원들조차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죠. 누군가는 책상을 치며 화를 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고 본사의 긴급 상황을 보고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런 해킹은 처음 봐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보안 전문가 정대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변화하며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박 차장이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죠. 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전문가로서의 자신감도 모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작은 손에는 평소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어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어른들은 여전히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애가 나서면 어떻게 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확신에 찬 빛이 서려 있었죠. 카운트다운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뿐이었습니다. 2분 30초, 2분 29초. 카운트다운이 더욱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의 긴장감은 이제 극에 달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한 번 더 말했지만 이번에는 몇몇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말이 더욱 거슬렸던 것이죠. 애야,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민준은 이미 자신의 노트북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리듬감 있게 움직였죠. 평소 밤마다 혼자서 연습했던 프로그래밍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닥타닥타닥. 민준의 타자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에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민준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의 타자 속도는 웬만한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애가?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몇몇 직원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13살 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편견이 강했습니다. 민준은 자신만의 해킹 방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밤새워가며 개발했던 작은 보안 툴이었죠. 비록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준의 화면에 차가운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접근 거부됨. 붉은 글씨로 된 오류 메시지가 화면 가득히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 봐. 역시 애는 애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잖아. 직원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평소 민준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몇몇 직원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신랄하게 비난했죠. 이래서 애를 회사에 데려오면 안 된다니까. 눈치도 없이 어른 일에 끼어들어서. 엄마인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녀는 황급히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미안해요, 여러분. 금방 나가게 할게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1분 50초, 1분 49초.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민준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집중된 표정으로 다시 노트북을 향했습니다. 1분 20초, 1분 19초. 카운트다운은 무정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른들은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순식간에 분석했죠. 해커들이 사용한 암호화 방식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이 밤마다 혼자서 공부하며 만들었던 것은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방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 혁신적인 도구였죠. 어른들이 정면 돌파를 시도할 때 그는 우회로를 찾는 방법을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너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직원 하나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민준은 대답 대신 더욱 집중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창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아끼던 작품이었죠. 밤새워가며 수없이 테스트하고 개선해온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민준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보안 방식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마우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3살 소년에게 이 순간의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회사의 $100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작은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죠. 정말 이걸로 될까? 민준 스스로도 완전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부와 연구를 통해 얻은 직감이 있었죠. 해커들이 놓친 작은 허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40초, 39초.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마우스를 클릭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민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우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릭. 단 한 번의 클릭이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사무실 전체에 신비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찰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대형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35초,
34초.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화면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 시스템 분석가 이 과장이 자신의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8초, 27초. 그런데 갑자기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민준의 프로그램이 해커들의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깐, 이게 뭐야? 보안 전문가 정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화면에서 해커들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민준의 작은 프로그램이 거대한 해킹 시스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20초, 19초, 18초. 카운트다운이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숫자들이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도 했죠. 해커들의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긴장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작은 진행바가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고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15초, 14초, 13초.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멈췄어. 정말 멈췄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붉은 경고창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푸른색 메시지가 나타났죠. 보안 시스템 복구 중. 해킹 시도 차단 중. 진짜야. 정말 막고 있어. 신입사원 최 대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금이 원래 계좌로 돌아오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죠. 민준의 화면에는 마침내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안 성공. 전체 시스템 보호 완료. 자산 보호 성공. 초록색 글씨로 된 성공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의 작은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스며들었죠. 살았다. 정말 살았어. 100만 달러가 모두 지켜졌습니다. 보안팀장 박 차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고 해커들의 공격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죠.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던 경이로운 침묵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년에게 집중되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존재라며 무시당했던 민준이었는데 이제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로 해낸 거야? 보안 전문가 정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보안 분야에서 일해온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죠. 자신들이 포기했던 문제를 13살 아이가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시스템 분석가 이 과장이 자신의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보안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모든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섞여 있었죠.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과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회사를 살린 거네. 신입사원 최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아이를 귀찮아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이제 와서 보니 민준의 진지했던 표정과 확신에 찬 행동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장 박 차장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죠. 팀장으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린아이가 풀어낸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니? 박 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죠.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밤마다 혼자 공부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밤마다 혼자 공부했다고. 이 과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13살 아이가 혼자서 이런 고난도의 보안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한편 엄마인 김 과장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아들을 보며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들 앞에서 미안해했던 마음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평소 민준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직원 중 하나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죠.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클릭 뒤에는 수많은 밤의 노력과 연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 이상 민준을 보는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의 조롱과 무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외감과 존경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네오텍 보안팀 사무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긴급 상황으로 혼란스러웠던 곳이 이제는 조용하면서도 묘한 감동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죠. 해킹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모든 직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 있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보안팀장 박 차장이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죠.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큰일 날 뻔했어. 박 차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보안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민준에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니? 물론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말이야. 이 제안을 들은 민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시스템 분석가 이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오늘 우리가 내게 배웠는걸. 때로는 어른들이 놓치는 관점을 아이들이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엄마인 김 과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료들 앞에서 민준 때문에 미안해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내 실력을 제대로 몰라봤구나. 민준이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 민준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아예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민준아,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 말에 더 귀 기울일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어. 보안 전문가 정대리는 민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어. 민준은 기꺼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모습에서 어른들은 또 한 번 감탄했죠.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민준과 김 과장이 가장 먼저 사무실을 나서야 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민준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부탁드려도 될까? 민준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민준이 엄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나려 할 때 박 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컴퓨터 실력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였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민준과 김 과장이 사무실을 떠날 때 모든 직원들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시받던 소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몸에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이날의 사건은 네오텍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민준은 회사 역사상 가장 어린 명예 보안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된 기적적인 하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이제 14살이 되었고 여전히 엄마 직장에 가끔 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구석 자리에 눈치 보며 앉아있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보안팀의 막내 고문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오텍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민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날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정말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민준은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게임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그 작은 손가락 끝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지를 말이죠.